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의 4단계, 변화의 4단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자, 우선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 자, 2단계는 인식하는 무능력 단계. 3단계는 인식하는 능력 단계. 4단계는 인식하지 않는 능력 단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라는 것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단계를 이야기해요. 뭘 모르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단계. 그리고 인식하는 무능력 단계는 뭐냐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 인식하는 능력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 능력을 키워 나가는 거죠. 자,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면서 능력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단계 인식하지 않는 능력 단계는 뭐냐? 이제 충분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노력을 안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잘하는 단계로 가더라. 그래서 4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운전을 잘 못해요. 네, 운전을 잘 못하는 시골 할머니가 시골에 살 때는 운전 못하는 게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즉, 운전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떤 단계죠?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겠죠. 근데 이 시골 할머니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이웃집 할머니가 운전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쇼핑 갈 때도 운전하고 다니고, 시장 갈 때도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또 이웃집 할머니를 옆에 태워가지고 커피도 마시면서 너무 멋있게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운전을 못하고 있구나. 나도 운전을 하면 참 좋겠네. 이렇게 자기가 운전을 못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2단계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가 선택과 결단을 내렸어요. 나도 운전을 한번 배워서 운전면허를 한번 따봐야 되겠다. 나이가 들었지만 운전면허학원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8기 정신으로 필기시험도 합격을 하고 이제 운전 강사 옆에서 운전을 배우는 거예요. 자, 물론 운전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신경을 써서 하다 보니까 자, 면허도 따고 때때로는 접촉사고도 나지만 이제는 운전을 어느 정도 해. 자, 파킹도 하고. 근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또 운전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고, 복잡한 시내 주행은 또 두렵기도 하고, 고속도로를 올리는 것도 두렵더라. 숙달된 건 아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할머니가 한 1년, 2년, 3년을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는 한 손으로도 운전하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운전하고, 이웃집 할머니랑 대화하면서 운전하고, 고속도로도 운전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운전을 잘하는 단계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4단계죠. 인식하지 않는 능력 단계. 자,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발표 불안증을 가지고 우리 센터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발표 불안증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긴장 떨림이 있는지 불안한지 자기도 모르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물을 때 언제부터 긴장 떨림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언제부터 발표 불안증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제가 물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자기 소개를 하거나 또는 갑자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때 이게 안 되더라. 그 이후로 떨렸다는 거죠. 그럼 입사하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불안증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고 살았죠. 그때도 발표를 잘 못했죠. 그렇지만 긴장 떨림에 신경 안 쓰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살았던 단계. 자,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 근데 회사 입사해서 내가 긴장되고 있구나, 떨리고 있구나, 불안하구나를 인식을 했어요. 2단계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스피치 학원에 온 거예요. 자, 체면 치료도 받고 스피치 교육을 해. 그러면서 21일 이상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막 열심히 훈련을 해요. 센터스 열심히 훈련할 때는 또 말을 잘하고요. 또 훈련하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훈련하면 잘하고, 또 안 하면 돌아가고.
고무줄처럼 말이죠. 당기면 늘어났다가 놓으면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관심을 기울일 때는 잘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3단계. 인식하는 능력 단계. 근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1년,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지난번에 봤던 우리 이덕우 선생님처럼 꾸준히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강의를 했어요. 잘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너무 잘하죠. 이미 몸에 배어 있거든. 자, 너무나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경을 안 쓰더라도, 즉, 인식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잘하는 단계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 3단계에서 멈춥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21일 내지 21회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21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서서히 과거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해주죠? 그러면은 4단계로 가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아도 잘하는 단계. 그런 점에서 21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집중적인 반복을 해라. 21번 이후부터는 자, 일관성 있는 반복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관성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집중은 바로 우리에게 자, 3단계에서 4단계로 가게끔 올려주는 거예요. 즉, 인식하는 능력 단계에서 인식하지 않는 무능력 단계를 올려주는 게 바로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일관성은 4단계를 여러분들 신경체계에 조건화시키는 겁니다. 인식하지 않아도 잘하는 단계, 즉 신경 쓰지 않아도 잘하는 그 단계를 몸이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요즘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아코디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옛날에는 아코디언에 대해서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겠죠. 뭐 연주의 필요성을 제가 못 느꼈을 겁니다. 그죠? 즉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아코디언 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멋있고 소리도 좋고, 아, 이런 연주를 우리 어르신들이 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듣는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내가 힐링 강의를 하면서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르신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하고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코디언 연주를 잘 못하고 있어요. 몇 단계죠? 인식하는 무능력 단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연히 한 3년 전에 신백호 선생님이라고 아코디언을 잘 연주하는 분이 우리 센터 수강생으로 들어왔어요. 신백호 선생님. 그래서 제가 아코디언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아코디언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을 다 마치고 항상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남아서 저를 지도를 해줬어요. 수업 있을 때마다. 오늘 같으면 10시에 마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은 다 가고 이제 그분하고 저랑 둘이 남아가지고 한 10분, 20분 이제 아코디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한 2개월, 3개월 다니다가 이제 뭐 수강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안 놓으셨죠.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막 연습을 했죠. 혼자서 연습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인식하는 능력 단계겠죠? 이걸 한 3년을 했어요, 3년을. 근데 문제는 잘못된 패턴으로 3년을 했다는 거예요. 박자도 너무 안 맞고, 속도 너무 빠르고, 손가락 번호도 안 맞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4단계로 올리면 안 되겠다. 제가 깨달았어요. 자, 악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어떤 기술은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워야 되지. 잘못된 패턴을 4단계로 올려버리면은 잘못된 패턴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인식하지 않는 능력 단계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죠. 자, 습관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악기도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3단계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참 운이 좋게도 여기 아코디언에서 가장 연주도 잘하고 가장 아코디언을 잘 가르치는 아코디언의 전문가가 부천 송내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그날 바로 가가지고 제가 한 달치도 아니고 6개월치를 그냥 바로
등록을 해버렸죠. 여기는 평생 해온 없느냐 이런 게 없대요. 저는 학원을 평생 해온을 운영하는데 왜 아코디언 학원을 평생 해온을 운영하지 않냐고 제가. 그러면은 가장 많이 끊으면 얼마 정도 끊으면 돼요? 한 6개월 정도 하시라고. 그래서 6개월 막 끊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을 연습을 해요. 김에 장호 가는 날 말고. 그게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새로운 패턴들이 손가락에 막 있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한 1년, 2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새로운 아코디언의 패턴이 4단계로 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이 학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기억하세요. 초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관성에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집중, 일관성. 따라하세요. 집중. 일관성. 그래서 반복하는 자를 이기는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일관성 있게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 저는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저 또한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변함이 없는 사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자, 우리 이제 국장님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 2012년도에 왔을 때부터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 하는 걸 보면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진짜 변함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분이다. 그리고 본인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사람이다. 잠을 못 자더라도 하는 사람이고요. 자,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고요.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원칙과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저는 이런 분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괜찮은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괜찮은 미덕이죠. 자, 요걸 갖고 있는 분은 저는 반드시 큰 일을 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은 좀 느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게 있잖아. 시작은 미비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끝은 장대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덕목을 가지라는 거죠. 초기에는 집중을 해서 뭔가를 좀 올려놓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일관성 있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쉽고 단순한 것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쉽고 단순한 것을 지겹도록 반복한다. 자, 사람들은 지겹도록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이루기가 힘들더라.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 학습의 4단계에서 한 단계가 더 만들어졌어요. 이 그림에 안 나와 있지만 5단계가 하나 더 있어. 5단계. 5단계가 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단계. 시작. 예,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면은 완전한 변화를 했다. 완전한 학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피치를 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스피치 강사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차를 운전을 잘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한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미용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미용을 가르치는 강사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심리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심리 상담을 해주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배우고 훈련한 것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완전한 변화를 했다. 완전한 학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아코디언을 배워가지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아코디언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예, 무료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무료로. 근데 저는 그런 꿈도 있는 게 뭐냐면 아코디언이 참 좋은 게 이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매. 양손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오른손만 사용하지 왼손을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악기가 아주 작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뭐 반주부터 뭐 모든 게 다 돼요. 예. 근데 어르신들이 왼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억의 노래를 연주하게 만들고 그 추억의 노래는 또 앵커링 요소가 있잖아요. 그 노래에 자기만의 애환이 다 들어있거든요. 힘들었던 일, 뭐 좋았던 일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그럼 이제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터치해 줄 수 있거든요. 아픔을 치유해 줄 수도 있고, 행복을 또 키워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아코디언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어떤 행복의 앵커링, 성공의 앵커링까지도 가능하겠구나. 다음에 한번 내가 가르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뭔가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학습의 4단계를 뛰어넘어서 5단계까지 가세요. 네. 아셨죠? 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자,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